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회사, 가장 안전하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현재 가치로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큰 테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대표님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이게 구조적 성장주를 아직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그 정의와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를 네. 아직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네.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나름대로 좀 정의는 무엇인지. 구조적 성장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구조적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구조적 성장 섹터다 그럼 2000년대에 인터넷이 구조적 성장 섹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1등 기업은 미국에서는 야후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은 구조적 성장주가 안 됐죠. 나중에 네이버한테 따라잡혔고 구글한테 따라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다고 해서 그게 구조적 성장주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심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러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구조적 성장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예를 들면 검색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네이버 있었고 다운 커뮤니케이션, 야후 코리아, 엠파스, 뭐 네이트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구조적 성장주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1등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을 샀다가 1등 기업이 2등으로 바뀌면 새로 올라오는 1등 기업으로 갈아타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가 어느 기업이 확실히 1등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 딱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구글이 야후를 확실히 제쳤다. 네이버가 다운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히 제쳤다. 그 순간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구조적 성장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딱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2등이 1등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그러면 이제 그 섹터가 굉장히 성장하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1등 기업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구조적 성장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성장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같은 게 아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전기차가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는 지금은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거든요. 되게 이제 그래서 치킨 게임이 들어가면 어느 회사가 1등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당연히 테슬라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테슬라가 된다기보다 테슬라가 1등이 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실상 세계 1등은 지금 BYD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판매량도 BYD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BYD가.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미국으로 멕시코에서 공장을 지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그 BYD가 그 미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또는 세계 시장에 진출했을 때 누가 이길지 저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지 BYD가 이길지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치킨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산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 중에서 승자가 누가 될까? 예, 그거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가 1등이 되는 순간, 야, 얘 완전히 1등 자리 굳혔다. 사실 그때가 저는 가장 안전하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그래, 뭐 이 산업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야, 라는 거는 아시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이제 대장급 기업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비싸기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네. 좀 나는 뭐 사기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싼 거 없어? 예.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싼 주식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비싼 주식이 좋은 경우가 많다. 예. 왜냐하면 비싼 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들이 좋게 보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쵸, 그쵸.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자, 이렇게 대박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1차 상승을 하면 PR이 이렇게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PR을 따진 사람은 이제 너무 이렇게
주가가 비싸다고 해서 그 주식 못 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다가는 절대 대박 종목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식이 싼지 비싼지는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현재 가치로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얘기한 게 2022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2022년 말에 보니까 매출액이 136억, 순이익이 58억, 시가총액 6,380억,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 됐고요. 그 PR이 110배였습니다. 110배요. 네. 그럼 그때 뭐 PR 2배, 3배짜리 막 널려 있는데 네네네. 이거 110배짜리 PR 따진 사람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되냐? 그 뒤로 한 7, 8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지금은 PR이 높지만 회사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앞으로 이 회사가 큰 돈을 벌 것이고 그렇게 되면 PR이 합당해지는 수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래에는 PR이 낮아질 것이다. 자, 110배짜리, PR 110배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8배 갈 동안 그럼 PR 2배, 3배짜리들은 거의 안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제가 이게 사례를 갖고 왔거든요. 네. 자, 종근당하고 삼천당 제약이 있는데 종근당 매출이 종근당이 1조 4,883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099억 원, 순이익이 800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 4,637억. 삼천당 제약은 매출액이 1,773억 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122억, 순이익은 88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은 1조 6,608억 원. 종근당보다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은 지금 매출액이 종근당의 12%에 불과하고요. 삼천당 제약의 순이익은 종근당의 11%에 불과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종근당보다 삼천당 제약이 큽니다. 그러면 비싸서 못 산다, PR이 높아서 이렇게 PR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터무니없는 고평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터무니없는 고평가라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다가 삼천당 제약을 팔고 종근당 주식을 삽니다. 그럼 이 투자가 성공한 투자일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개발한 아일리아 그 바이오시밀러 SCD 411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계산을 간단히 해봤는데 한 3, 4년 후에 영업이익이 4,4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종근당하고 제가 같은 멀티플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종근당은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13.32배입니다. 그럼 삼천당 제약은 3, 4년 후에 영업이익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400억 원이 나온다. 그럼 시가총액을 영업이익 곱하기 13.32 똑같이 하면 5조 8,600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25만 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가면. 종근당 제약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종근당 제약은 뭐 그대로 가격이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지만 삼천당 제약은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3, 4배가 높은 가격이 도달해야 종근당 제약하고 밸류에이션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당겨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따질 때는 항상 이 주식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 야, 내가 왕년에 돈 벌었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벌 건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앞으로 크게 벌 거라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미리 계산을 해서 앞으로 오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더 오를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걸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에 대한 계산을 확실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성장주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주식 말고 성장주에 한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 피터 린치가 사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2, 3년 후에 이 기업이 예를 들면 지금은 매출이 얼마인데 한 3년 후에 매출이 얼마가 될 것 같다. 아니면 그 지금이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2,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면 사실 그때의 PER로 계산을 해봐도 대강은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가 될지는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기업을 내가 잘 발굴했는데도 잘 샀는데도 잘 팔지를 못해서 네. 온전한 수익으로 이제 챙기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매도에 대한 팁도 있으신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그 고수들하고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냐? 10종목을 투자하면 5종목은 벌고 4, 5종목은 깨지고 네. 이거는 고수나 아마추어나 똑같다 그럽니다. 네. 예. 근데 아마추어는 20% 벌면은 팔고 떨어지면 그냥 계속 놔두고 근데 이제
고수들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걸렸다 싶은 종목 있죠. 예, 이거 하나 걸렸다. 이거는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7, 8배 뭐 이런 식으로 고수라고 해서 10개를 샀는데 10개를 다 버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치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스스로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목표가를 정하고 그 목표가 부근에 올 때까지 이제 가능하면 홀딩을 하고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그러니까 10배가 성장할 걸로 봤는데 가운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뭐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서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빨리 목표가를 변경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쿠팡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어느 정도 네이버와 같이 먹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나와갖고 또는 뭐 테무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 성장성이 훼손이 됐다. 그러면 기존에 100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 이제 재빨리 바꿔야죠. 그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끊임없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목표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근데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딱 그래도 궁금한 게 네. 저는 올해는 AI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산업 기반으로 그래도 아까는 조금 뭐 기업 선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이쪽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AI 관련해서는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뉴로모픽인데요. 이 뉴로모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AI 반도체는 3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1세대가 이제 CPU, GPU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NPU 이렇게 되고 3세대가 이제 뉴로모픽입니다. 그러니까 GPU를 사용하면 너무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전기를 계속 소모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GPU를 이용해서 AI 시스템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전기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NPU는 GPU보다는 전기가 덜 먹지만 이것도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AI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줄여야 됩니다. 전기 사용량.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이제 뉴로모픽인데요. 저전력 반도체 느낌인 거네요. 약간 조금 다른데. 아, 달라요? 예. 뉴로모픽은 사람의 뇌를 모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는 어떤 컴퓨터 성능보다 뛰어나지만 이게 백열등 하나가 소모하는 전기 20와트 정도만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뇌신경망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설계를 한 것이 뉴로모픽 반도체인데요. 아, 인간의 뇌에 감명을 받아서 만든 반도체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이 현저히 낮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도 했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장 뭐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AI라는 게 너무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혀 있는데 이게 NPU 다음 차세대 반도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한 차례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시네요. 이게 또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게 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서는 전력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뭐 CX를 만드는 이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큰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큰 테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찾았습니다. AI는. 계속 사람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여기까지도 이렇게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네네. 자,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저 PBR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성장주가 갑자기 막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좀 떨어졌을 때 성장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때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주식시장에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까지는 건설, 금융, 무역의 트로이카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92년에 외국인들한테 주식시장이 개방됐을 때는 저 PER 시대였고요. 그 후에 저 PBR 주들이 상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가 패러다임인 그런 시대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 자, 역사는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왕이 다스리던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시민이 주인인 시민사회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사회가 후퇴를 해도 다시 왕조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과장해서 말을 했는데 주식 시장도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로 역사의 과정을 밟아서 그 성장주의 시대로 돌아왔거든요. 시민사회가 왕조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으시 제가 보기엔 주식도 저 PBR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AI하고 반도체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런 그 성장주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AI 관련된 막 성장주가 막 그냥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것들을 다 외면하고, 뭐 이렇게 그 PBR 주식만 갈 수는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막 갱신하고, 일라이릴리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메타가 막 하루에 30%씩 막 오르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주식 다 무시하고 저밸류 주식이 계속 상승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절대로 저 PBR 시대로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PBR 시대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해서 성장주에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이렇게 팔고서 막 이렇게 옮겨가느니 제 생각에 인내하고 있으면 다시 그 AI라든가 무슨 이런 그 성장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주를 보유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내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당장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우물만 봤을 때는 당장 이 저 PBR이라는 게 되게 크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우물 밖에 좀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 지금 트렌드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기반, 뭐 기술적인 혁신, AI 뭐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큰 자금들이 운용이 되는 상황인 만큼 그쪽에서 좀 더 큰 기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대신에 지금 당장에는 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시간에 좀 텀을 두고 싸게 사모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명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천백만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행복되세요.